네, 안녕하세요. 이은경입니다. 네, 오디오 클립도 열심히 들어주시고요. 방송도 열심히 봐주셔서 감사합니다. 즐거운 마음으로 찍고 있어요. 네, 이 마음 초심 변하지 않도록 네, 늘 마음에 새기면서 열심히 하겠습니다. 책도 많이 사주시고, 네, 또 플래너도 열심히 네, 잘 쓰고 계시다고 해서요. 정말 뿌듯한 마음입니다. 도움 되어 드려서 정말 기쁘고요. 또 책을 사주심으로써 제게 도움을 주셔서 저희, 저의 생계에 도움을 주셔서 감사합니다. 네, 더욱 열심히 좋은 글도 쓰고 좋은 영상도 만들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엄마표 이제 하고 계시는데요. 지금 우리 다 엄마표라고 했죠. 아빠가 아니면 다 엄마표 맞아요. 학원을 보내도 엄마표예요. 엄마가 결정한 학원이잖아요. 그죠? 엄마가 이 과목을 보내야 되겠다라고 결정했기 때문에 엄마표입니다. 하시다 보면요, 어떤 엄마가 되어야 될까? 내가 엄마야, 선생님이야, 그리고 내가 학원 선생님이야, 학습지 선생님이야, 엄마야, 아이 입장에서는 더 헷갈려요. 네. 그래서, 좀 많이 생각을 해봤어요. 우리가 엄마표를 한다라고 할 때 어떤 모습의 엄마여야 될까? 아이 입장에서 생각했을 때, 우리 엄마를 생각할 때, 엄마의 그런 어떤 뿌연 그 모습을 생각을 한다면 우리 엄마의 존재가 어떤 느낌으로 다가오면 좋을까라는 생각을 하다가요. 두 사람이 떠올랐어요. 좀 비슷한 일을 하는 사람들인데 결과는 많이 달라요. 그래서 우리가 둘 중에 어떤 모습의 엄마일까, 어떤 모습의 엄마표를 하고 있는 존재일까, 아이가 나를 느낄 때 어떤 사람으로 느낄까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어요. 비교할 두 대상은요, 네, 헬스장 그 PT 코치님 있죠? PT, 퍼스널 트레이닝거, 이렇게 운동시켜 주시는 분, PT 해주시는 분이랑,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운전 도로 연수 강사님, 주행 강사님이라고 하죠. 네, 이 두 분이 생각이 났어요. 두 분의 공통점. 안 되는 사람을 네, 연습시켜 주는 거죠. 계속 훈련을 시켜주고, 네, 부족한 거를 그때그때 이제 말씀을 해주시고 하는데요. 두 분은 언뜻 보면 비슷해 보이는데요. 우리가 이 두 가지를 네, 제대로 구분하지 못하면, 엄마표를 망할 수가 있어요. 정말 지긋지긋한 엄마표가 되는 방법이 있고요. 쿨하고 우아한 엄마표를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. 저가 말할 때 뭐 우아하게 말한다고 말씀하시는 분들 계시는데요. 제가 바라는 건 정말 그거예요. 네. 소리 지르는 엄마표 말고, 네, 막 너 죽고 나 죽자 막 이런 엄마표 말고, 나도 우아하고 애들은 편안하게, 네, 그렇게 느끼는 엄마표를 저는 하고 싶거든요. 그래서 이 두 가지를 놓고 계속 고민을 했었어요. 나는 어떤 모습의 엄마표일까, 어떤 모습의 코치일까, 라는 생각을 하다가, 네, 이제 좀 나름 결론을 내리고, 네, 공유하고자 말씀을 드립니다. 먼저 헬스장 PT 선생님은요, PT 코치님은 어떠냐면 특징이 하나하나 다 세워주세요. 아시죠? PT 받아보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. 저는 직접 받은 적은 없고요. 그룹 PT를 한번 받아봤고, 그 다음에 PT 받는 모습을 옆에서 지켜본 적이 많이 있었어요. 헬스장을 자주 가다 보니까, 네, 뭐 원치 않게도 PT 받고 계시는 분들을 많이 봅니다. 네, 워낙 비싸니까 개인 PT를 받아본 적은 없었는데요. 특징 아시죠? 네, 자, 회원님 시작하세요 하면 하나, 둘, 셋 하면서 세워주세요. 그리고 두 개만 더, 세 개만 더 이렇게 가는 거예요. 그러면 막 쥐어 짜는 거예요. 정말 이 받는 분은 정말 젖먹던 힘까지 쥐어짜면서 마지막 한 개를 더 하고 내 마무리를 하고는 막 약간 원망 섞인 눈으로 막 PT님 쳐다보고 PT님은 막 재밌다고 깔깔거리고 하면서 이제 조금 잡담하다가 다음 기계로 넘어가고 네, 그렇게 해서 이제 시간을 보내고 그리고 요즘 보니까 식단 조절 때문에 예전에는 식단을 짜서 제시를 했다면 요즘에는 먹은 거 사진으로 보내세요 라고 해서 검사를 막 일일이 다 하시더라고요. 그래서 샐러드 찍어서 보내면 여기다가 닭가슴살 추가하세요 뭐 이렇게 조언도 해주시고 하더라고요. 동네 언니들 보니까 PT를 많이 받는데 그 PT 받을 때 이제 뭐해 이렇게 보면은 코치님이랑 카톡 주고받더라고요. 나 이거 지금 먹는 거 찍어서 보내야 된다고 하면서 그러니까 굉장히 세심해요. 세심하게 하나하나. 그 운동을 할 때도 하나하나 세워주시죠. 그리고 몇 개를 하시고 몇 세트를 하세요 라고도 말씀을 하시고 포기하고 싶을 때 계속 하세요. 두 개만 더 하세요. 하나만 더 하세요. 네, 그렇게 이제 이야기를 해주는 사람이죠. 옆에서 한 시간 내내 붙어서. 네. 느낌 오시죠? 이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. 아이들 공부할 때 이러면 안 돼요. 네. PT처럼 하시면 안 돼요.
반대로 생각해 볼게요. 비슷한데 완전히 달라요. 도로 연수 강사님. 네, 우리가 도로 주행을 할 때 강사님을 옆에 앉히죠. 옆에 앉으셨어요. 강사님이 하나하나 설명하지 않아요. 그죠? 자, 가볼까요? 라고 하시죠. 물론 강사님 스타일마다 다 다르기는 한데요. 강사님이 발을 브레이크에 얹고, 네, 브레이크를 밟은 상태에서 사이드 브레이크를 내리고, 이렇게 설명하지 않으세요. 그 다음, 자, 출발하세요. 그냥 출발하세요. 한 다음에, 자, 지금 시속 5km, 다음 시속 10km로 올리고, 15km로 올리고, 20km로 올리세요. 라고 하지 않으시죠? 그죠? 알아서, 네, 적정 속도를 지켜서 도로의 그 규칙을 따라서 가는데, 가다가 문제가 생기거나 질문을 할 때, 돌발 상황이 생겼을 때, 그때, 네, 개입을 해주시는 거죠. 강사님은 도로 이걸 하는 걸 이렇게 지켜보면서 특별히 문제가 있을 때만 보시는 거예요. 그리고 전체를 다 돌고 나면 이제 전체적인 말씀도 해주시고, 그리고 부족했던 점, 잘했던 점, 이런 것들 위주로 점검을 해주시는 거죠. 그런데 뭐 돌발 상황이 생기거나 정말 위험한 일이 생겼을 때는 적극적으로 나서 주시는 거고요. 그렇게 해서 뭐 잘 됐다, 아니다, 이 정도면 되겠다, 아니다, 이런 것들도 전체적인 평도 내려주시고 하는 그런 역할이에요. 이 두 가지를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. 방식만 다르다라고 생각을 할 수 있어요. 헬스장 코치는 그렇게 하나하나 세야만 효과가 있으니까 그런 거고, 운전 강사님은 그렇게, 또 뭐, 알아서 이제 그렇게 운전을 하다가 문제가 생길 때만 해주는 역할이니까 그렇다라고 생각을 하는데요. 결과가 달라요. 결과를 한번 비교를 해볼게요. 우리 PT 받죠? 되게 열심히 받죠? 6개월 막 PT 받아요. 엄청 비싸요. 그죠? 네. 막 회당 뭐 이렇게 하더라고요. 그렇게 비싸게 해서 PT를 받는 동안 살이 쫙 빠지고 근육이 막 생겨요. 우리 너무 만족스럽죠? PT 하는 언니들 보면 얼굴이 반짝반짝하고 막 자신감이 넘치더라고요. 그런데요, 네, 그거 이제 안 하고 슬금슬금 운동이랑 멀어지고 다시 살이 붙고 근육이 사라지고 그냥 원상 복귀가 되더라고요. 물론 다시 나중에 그 PT를 또 받거나 다시 운동을 시작하는 경우도 있어요. 그런데 다시 PT를 또 돈을 내고 받지 않으면 그만큼의 운동을 할 수도 없을 뿐더러 그만큼의 의지도 생기지 않고, 왜냐, 그거는 옆에서 강사님이 하나만 더 해가지고 막 쥐어짜서 했던 거니까 다시 나 혼자 해보려고 하면 그때만큼의 파이팅이 오지도 않을 뿐더러 그때만큼의 효과도 없어요. 네, 살이 그때만큼 빠지지 않고. 그래서 그럼 다시 PT를 받아볼까 했더니 몇 년 새 PT 값은 더 올랐어요. 그죠? 그러면서 이걸 더 지속하기엔, 오랫동안 지속하기엔 참 어려워요. 그런데 운전이라는 거, 우리 강사님한테 무심한 듯 배웠지만 운전이라는 건요, 우리가 평생 죽을 때까지, 나이 들어서 이제 어떤 신체 감각에 큰 문제가 생기기 전까지는 한 번 배운 운전을 놓는 경우가 거의 없어요. 내가 필요한 순간 언제든 차를 몰고 나가는 거예요. 그리고 왜 하는 거죠? 운전은 내가 정말 내 필요해서 하는 거예요. 이걸 안 하면 안 되는 상황이 있기 때문에 해요. 운동도 그렇기는 하지만 운동보다는 운전이 훨씬 더 어떤 생계나 아니면 일상생활에 밀접하게 닿아 있어요. 어떤 나의 선택보다는 필수, 어쩔 수 없는 상황에 따른 게 더 많다는 거죠. 훨씬 더 활용도가 높아요, 운전이. 그래서 운전을 그렇게 강사님한테 한번 배워놓고 나면요, 다시는 강사님과 만날 일이 없어요. 우리 지금 뭐 운전 10년 차인데 나 요새 운전이 좀 감이 떨어진 것 같아 하면서 운전 연수를 신청해서 받으시는 분들 안 계시죠? 한번 익혀놓은 기술인 거예요. 한번 내가 나 스스로 운전을 하면서 옆에서 조언을 듣고 운전을 해서 통과를 하고 나면요, 그때부터는 내가 내 운전 기술을 도로 위에서 배우는 거예요. 내가 가서 뭐 욕도 들어보고 사고도 내고 접촉 사고도 내고 뭐 깜짝 놀라고 뭐 별일을 다 겪으면서 도로 위에서 내가 운전자가 되어가는 거죠. 점점 더 운전이 능숙해지고 다양한 상황에서 덜 당황하게 됩니다. 이 기술을 완전히 내 걸로 만든 거예요. 나는 다시는 운전 연수를 받을 필요가 없는 사람이 된 거예요. 우리 아이들이요, 공부를 할 때 저는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. 한번 공부라는 게 내 몸에 익어지고 나면 얘가 공부라는 거 과목과 상관없어요. 지금 내가 영어를 공부를 하든 수학을 공부를 하든 초등이든 중등이든 고등이든 간에요, 공부라는 거 열심히 공부하고 책을 읽고 외우고 내 것으로 만들어서 습득을 하고 나면 이건 이 기술을 가지고 내가 취직을 할 때 사용할 수는 없겠지만 공부를 하는 기술 자체를 아이가 가지게 된 거잖아요.
그러면 과목이 바뀌어도 할 수 있어요. 토익 공부 하면 되죠. 네, 자격증 하면 되죠. 왜냐? 공부를 해봤으니까. 운전을 해본 사람이 승용차도 몰고 SUV도 모는 거잖아요. 그것처럼 공부를 했던 친구가 나중에 공부를 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. 공부라는 걸 해봤기 때문에. 그리고 공부를 할 때 옆에서 한쪽만 더, 한 문제만 더 이렇게 했던 게 아니라 그래 해봐. 그러다가 이제 아이가 너무 안 하거나 너무 많이 틀려요. 그럼 이 부분만 다시 해보자 라고 하면서 그 부분을 슬쩍슬쩍 체크를 들어오는 그런 운전 강사님 같은 그런 존재의 엄마가 옆에 계셨을 때는요, 아이가 어차피 공부를 혼자 했었기 때문에 나중에 어떤 공부를 만나도 혼자 할 수 있어요. 그래서요, 그거를 아이가 일상생활에서 평생 동안 계속 적용을 하고 살아갈 거예요. 대학원 시험을 본다, 취직 시험을 본다, 아니면 박사과정을 공부한다, 아니면 또 뭐 새로운 이직을 준비한다. 여러 가지 우리는 공부를 해야 될 상황이 많아요. 평생. 네, 저는 지금도 공부하고 있잖아요. 공부해야 하는 상황에서 아이가 한번 공부를 했던 그 스킬을 가지고 공부를 하는 거예요. 똑같이 적용을 해서. 그런데 이게 가능한 이유는 옆에서 한 문제 더 풀어. 또 다음 한 문제 이렇게 했던 엄마가 계셨기 때문이 아니라는 거죠. 너의 공부는 너가 알아서 하는데, 그런데 어려운 게 있거나 너무 양이 많거나 너무 양이 적다고 느껴지면 엄마랑 상의를 해서 하지만 너가 하는 거야 라고 하는 그 확고한 그걸 가지고 나아갔기 때문에 공부를 하는 기술을 제가 몸으로 익혔던 거죠. 운전을 하는 기술을 익혀서 지금까지도 운전을 하고 살듯이 말이에요. 그쵸? 그래서 그런 존재의 엄마가 되셨으면 좋겠어요. 네, 옆에서 딱 붙어가지고 한쪽 했고 두 쪽 했고 뭐 세 줄 썼고 네 줄 썼고 이렇게 신랑이 하는 것도 좋아요. 좋은데요, 오래 가지 못하고요, 다른 공부에 적용이 안 돼요. 네, 엄마가 세 쪽 쓰라고 하면 세 쪽 쓰고 엄마가 두 줄 쓰라고 하면 두 줄 썼던 아이가요, 내일 되면 알아서 할까요? 아니에요. 네, 6학년이 돼도요 계속 하라는 대로만 해요. 학습지를 못 끊는 아이들이 뭐냐면요, 문제가 학습지만 계속 하는 거예요. 학습지 선생님이 하라고 한 것만 하면서 6학년까지 가는 거예요. 학습지 선생님이 다음 주에 못 오신대요. 그러면 2주 내내 아무것도 안 하는 거예요. 그런 수동적인 공부를 시키지 마시라는 거예요. 아이가 하는 거예요. 공부는 아이가 어차피 본인이 하는 거예요. 아이가 하는데 옆에서 네, 돌발 상황만 생각을 해주시면 돼요. 항상 그러니까 지금 우리 집 상황에서 이거는 좀 어려운 것 같은데 라고 생각될 수 있어요. 지금 아이가 제대로 못해서 내가 옆에서 결국 봐줘야 되는데, 지금 상황을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요. 크게 생각했을 때 우리 엄마의 역할은 어떤 걸까? 아이가 공부를 할 때 엄마라는 사람이 옆에서 어떤 존재가 되어야 될까를 한 번이라도 고민해 보셨다면 이런 롤모델이 있다는 거. 네, 운전 강사님이 운전을 처음에 초보 운전자들한테 운전을 시키실 때 어떻게 하시고, 거기에서 덜덜 떨면서 운전하던 사람이 나중에 어느 나라 어떤 도로에서도 운전을 능숙하게 해가는 모습을 생각을 하면서 그 모습을 그리면서 고민되는 상황에서는요, 그 큰 그림이 굉장히 도움이 돼요. 내가 지금 여기서 얘한테 이걸 허용을 해줘야 돼, 말아야 돼, 이걸 된다고 해야 돼, 안 된다고 해야 돼, 할 때마다 저한테 물어보실 수 없잖아요. 그럴 때는 어떤 기준이라는 게 있어야 되는데요. 그 기준이 바로 그래, 내가 아이가 공부하는 기술을 스스로 익히고 나중에 필요할 때마다 이 공부의 기술을 적용해서 사는 아이로 키워야 되겠다라는 이 큰 그림, 기준을 잡으셨으면 좋겠어요. 이해가 되시죠? 제가 설명을 잘 했는지 모르겠는데 제 머릿속에 그 헬스장 코치님처럼 하시는 엄마들이 너무 많아가지고요. 그 부분이 안타까워서 어떻게 설명을 드리면 좋을까 고민하다가 드린 말씀이에요.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어요. 이해가 안 되시면 질문 좀 남겨주세요. 네, 감사합니다. 오늘도 들어주셔서 감사드리고요. 좋은 하루, 아이들과 행복한 공부하세요. 감사합니다.